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정연한 논리완성 김영신입니다. 자, 쟤 왜 스텝 1 때 하던 이거 안 해? 이러는데 이제 좀 안 하려고.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친근해져야 되니까 저도 좀 약간 망가지는 컨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런 좀 그런 제스처도 좀 취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나름 애를 쓴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스텝 1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스타일에 적응도 했고, 아, 저 사람의 수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쟤는 특징이 이런 거구나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막 뭐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왔으니까 저도 좀 나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폼을 좀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고 뭐 딱딱하게 각 잡자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자, 논리정연한 논리완성 그럴싸하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진행됐던 스텝 2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께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스텝 2의 과정은요, 이제 말 그대로 적용 훈련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어떤 논리 구조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논리 완성 문제들을 다 다루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OT 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처럼 미주알 고주알 다 읽고 다 해석하고 단어 하나에 막 흔들리고, 자, 이런 모습들에선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논리 완성에서 어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미천입니다. 그런데 그 미천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 즉 정답을 도출해내는 거겠죠. 자, 걔를 좀 더 날카롭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 비록 우리가 중국집은 아니지만, 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내려면 단서를 직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단서를 바탕으로 거의 바로 논리구조 파악해서 거의 직관적으로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스텝 2의 첫 번째 수업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직관력을 바로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저랑 수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배경 지식 얘기 안 해요. 지문 안에서 단서를 다 찾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일단 초반에 몇 단계 정도는 제가 하는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예, 틀려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그게 딱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찾는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그 직관이라는 능력이 머지않아서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자, 스텝 2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항번호 1번을 보시면 저는 여기서 단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거든요. 자, 이 동사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견딘다는 얘기예요. 자, 무언가를 참아내고 견뎌낸다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이 주는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통증이 오는데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참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자, 평소에 우리가 아프지 않은데도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왔을 때와 오지 않았을 때 상태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걸 견뎌낸다는 얘기는 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정도의 의미가 된다면 얘기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생각을 해내실 수 있으면 사실상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안 보셔도 되는 건데,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렵다면, 자, 얘하고, 자, neither A, 자, nor B가 되죠? 자, 얘한테 의존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은 이런 것들의 의존도는 좀 낮추자는 얘기예요. 정불가피할 때 보자. 자, 그리고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 거의 좀 무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 해봤자 뭡니까? 자, 절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뭘 칼로 짠다는 얘기잖아요. 좀 살벌한가? 어쨌든 요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얘를 견뎠어, 이런 얘기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어차피 통증을 견뎠다는 얘기는
이미 통증이라는 게 나한테 부과됐다는 얘기니까 이 정보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과 뭐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별 상관없는 것들을 좀 가려낼 수 있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땐 직관의 시작이에요. 예,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견뎠다는 건 이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았다 또는 저것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선택지가 우리가 원하는 반응하지 않았다 정도의 얘기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선택지 A번 보시니까요. histrionically. 자, 쟤는 무슨 의미냐면요. 오히려 반대. 꾸며대는 거야. 막 어떤 영향을 받아.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픈 척. 나 괜찮아. 뭐 이 정도야. 자, 저 통증에 의해서 평소에 안 하던 짓 하고 있는 거죠. 자, 연극처럼 일부러 꾸며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통증이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견뎌낸다는 얘기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stoically. 자,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인 것 같은데요. 자, 얘 뭐냐면 냉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참을성 있고 냉담하다. 자,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가 원하는 답이네요. 자, 그리고요. 자, sardonically. 얘는 뭐냐면 비웃는 거. 통증 가지고. 자,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고통이 없을 때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했고요. 자, poorly. 자, 가난하고 형편없다는 얘기니까 전혀 연관성 없고. 자, 그리고요. marginally. 자, 얘는 어떤 모서리에, 모퉁이에 또는 그 차이가 매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다, 근소하다, 이 정도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논리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통증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았다 정도 얘기가 되면 되니까, 자, stoically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면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볼까요? 자,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면요, 거의 거저 먹어야 돼. 자, 양보. 그렇죠. 자, 저 단어가 뭡니까? 자,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 원하는 게 아니야. 저 단어 뜻을 모르겠어요, 설마 우리가? 아니죠? 자, 양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양보라는 것의 논리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 이쪽이 포지티브면 이쪽은 네거티브다. 자, 무슨 얘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접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양보는 한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죠. 이 두 번째 기능이 바로 뭐냐면 중요한 요소인데, 자, 얘는 역접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애예요. 자, 이쪽이 포지티브야. 자, 그런데 아이고, 화살표가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자, 반대되는 건 아니니까 이쪽이 뉴트럴, 중립이에요. 변화가 없어. 자, 이쪽이 네거티브예요. 자, 역시 이쪽, 자, 뉴트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도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이 부분은 역접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양보의 논리가 이런 거죠. 자, 비록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는 해도 저는 그 생각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저 사람의 생각에 따르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생각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 생각이 옳다는 건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당신 생각이 옳으니까 나는 내 생각 버리고 글로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당신 생각이 옳지만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영향받지 않는다. 그게 바로 양보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도 보셨지만 순접이 역접보다 비중이 높고, 그리고 역접보다는 양보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역접은 사실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역접에 시그널 나오면 그냥 반대되는 애 하나 집어넣으면 끝나요. 근데 양보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역접보다는 양보가 좀 더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던 문제들을 찬찬히 한번 돌이켜 보셔도, 그래, 대놓고 등위 접속사 but, yet 이런 거 주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순접, 양보 이 두 개가 주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요소가 이 주절의 무언가에 대해서 반대되는 요소이거나 아니면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주절에 Many of Tiffany's great masterpieces
자, 즉, 이 사람의 어떤 유리공예품들, 이 유리공예 걸작품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저는 요게 단서라고 봐요. have survived for.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70년 동안이나 그 이상 동안이나 얘가 살아남았다. 즉, 공예품이 살아남았다는 건 뭡니까? 이 형태가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뭐겠습니까? 자, 이 공예품이 망가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또는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공예품이 이것에 영향이 있었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서 70년 이상 동안을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가 올바른 논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블랭크에는 자, 이 유리라는 재료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대상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선택지 A번 보시면 뷰티. 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오래도록 지속되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아니죠. 얘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자, abundance. 자, 얘는요, 우리가 형용사로 많이 보시죠. abundant, 풍성하고 양이 많고 이런 것들. 자, 마찬가지죠. 자, 어떤 작품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에 의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개체수가 많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개체수가 적으면 오래 못 가고. 자, 이런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는 선택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majesty. 자, 얘는 뭐냐면 되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규모가 무진장 큰 데다가 그리고 그 느낌이 굉장히 압도적인 거야. 그렇죠? 자, 우리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 또는 압도적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grandeur 같은 단어가 이제 보통 얘랑 동의어로 등장하는 애들이고요. 자, 그리고요. 자, fragility. 자, 얘는 뭡니까? 얘는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형용사로 많이 보시죠? 깨지기 쉬운,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자, 이 유리공예품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유리공예품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망가지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그렇죠. 자, D번밖에 없죠. 이런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70년을 넘는 세월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논리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잡고, 그리고 얘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유지되는 거에 반하는 대상이 들어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문항번호 3번입니다. 저는 이 정도 문제라면 자, 요거 하나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 저 demand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수요란 얘기입니다. 수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게 수요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계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이 계란이 항상 많이 필요합니까? 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적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약에 많다면 그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건 결국 어떤 개념이냐면, 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형태로 멈춰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고정이 아니고 뭐냐면 변화인데, 근데 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양방향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자, 그 정도 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demand로부터 시작이 돼서 문장이 자, flour and sugar 여기서 끝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more than 형태 보이시죠? 자, 우리가 1단계에서 배웠던 지식을 이용하세요. 자, 저걸 딱 봐도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논리적으로 순접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반하는 대상이 빈칸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 예,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가진 성질을 그대로 묘사한 애가 여기 들어가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변화하긴 하는데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변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선택지 A번에 stringent. 자, 이 단어는 잠시 후에 이 단어의 정의를 영역으로 살펴볼 건데, 자, 얘 일단 의미가 뭐냐면, 자, 긴박하고 절박하고 또는 엄중하다. 엄중하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하다는 거. 그래서 잠시 후에 영영 보시면 알겠지만 영영으로 풀이하면 very severe. 자, 무척이나 혹독하다, 가혹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strictly controlled.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얘 변화가 일어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선택지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지 B번 보시면 nutritious, 얘는 변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죠. 영양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영양가가 있다는 얘기. 자, C번 선택지 보시면요, elastic. 자, 얘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융통성이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줄기도 하고 이 정도의 느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동의어들 많이 있죠. 자, flexible 같은 경우도 있고 bendable, 그리고 예, 중앙대학교 같이 어휘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를 가보면 resilient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자, 지금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네요. 그렇죠? 변화는 변화인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양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자, 선택지 D번 dominant. 자, 우세하다는 얘기 또는 지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얘가 되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변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 방향으로만 변한 거죠. 높아졌다, 낮아졌다, 또는 낮아졌다, 높아졌다 개념이 아니라 얘는 높아지게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자,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선택지는 C번, elastic 정도가 들어가 준다면 저 수요라는 명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어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stringent, 자, 이 단어의 영영풀이 잠깐 보시고 그리고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 stringent 하다는 거. 자, very severe.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무척이나 엄격하고 혹독하다. 자, strictly controlled. 아주 엄하게 통제되고 있다. 즉,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꼼짝도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변화하고는 거리가 멀죠. 상반되는 의미라고까지 말해도 될 정도죠. 자, 그래서 stringent까지 자, 어휘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항번호 4번 보면요. 자, 요런 애들 보세요. 자, 부사의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문장 시작에 쓰였어. unfortunately. 자, 운 나쁘게도, 불행하게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역접을 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한 얘기만 나올 거예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이런 면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가 보였어. 자, 그러면 뭐 하냐면요. 일단 쭉 읽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만 쓱 찾으세요. 혹시 역접 시그널이 있는지, 반대로 가는 애가 있는지. 자, 없죠? 그러면 여기도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거티브한 요소 들어가는 거야. 네거티브한 요소. 네거티브한 요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in developing country, rapid economic growth. 자, 얘가 주어야. 그쵸? 자, 이 빠른 경제 성장이 자, ove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죠? 천연자원의 어떤 과도한 탐사. 자, 과도하게 얘를 채취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거기까지 봐도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이건 또 뭐예요? in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자, 무슨 얘기? 그렇죠? 똑같지 않아. 불공평해. 그렇죠? 자, 부의 불공평한 분배야. 자, A and B로 연결돼 있으니까 결국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되는 거잖아. 그쵸? 어차피 얘가 지금 맞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여기도 부정이면 여기도 부정이겠지.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부정적인 것을 얘가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이 결과가 나와줘야 우리가 부정적인 걸로 문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선택지 A번의 halt 같은 경우 보시면요.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중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과도한 자원 채취와 그리고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중단시키는 건요. 불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보셔야 돼요. 여기 전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네거티브가 돼야 돼. 그치? 그런데 지금 등위 접속사 A and B로 연결된 이 두 요소가 네거티브잖아요. 그러면 여긴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합쳐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중단하다는 의미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나쁜 걸 중단시키면 긍정적인 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leads to 정도가 되면요. 자, 그렇죠.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다. 자, 그럼 얘가 원인이란 얘기네. 만약에 B번이 맞다면 원인과 결과. 자, 원인과 결과는 나올 때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전형적인 순접 구조. 원인과 결과는 정말 A는 B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A는 B이다라고 단정 지어도 될 정도의 대표적인 순접 구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얘가 들어가면 자, 결국 급격한 경제적 성장이 나쁜 걸 불러오는 거니까 결국은 불행해진다. 예,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자, 아주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disturb. 얘는 뭐예요?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요소를 막아버리면요, 긍정적인 상황이 되거나 최소한 평범한 상황은 되겠지.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지라고 말할 수 없고, 자, D번 선택지 hold off. 얘 같은 경우는 그쵸, 역시 막다, 방해하다. C하고 D는 같은 의미죠. 사실 요 정도 어휘 알면 일단 두 개는 제꼈을 거야. 아, 이거 두 개 안 되는구나. 자, 그럼 두 개로 좁혀지는 거니까 불행해지려면 결국은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걔를 막는 게 아니라 불러와야 되겠죠. 자, 따라서 B번이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한 선택지다라는 걸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등장하면 도중에 역접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논리로 끝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unfortunately라는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니까 아, 이 문장도 역접하지 않는 이상 결국 부정적 결과로 종결이 돼야 된다. 이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그리고 이유의 부사절, 자, 그리고 원인 결과의 부사절. 자, 사실 문법에서는 다 다른 의미를 나타내지만 논리에서는요, 얘네들이 모두 다 뭐라고요? 그렇죠,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자, 조건의 부사절이 인과관계라고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자, 내일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나는 등산하러 갈 거다. 자, 조건의 부사절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등산을 못 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등산하러 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그리고 말 그대로 이유의 부사절, 그리고 원인 결과의 부사절, so that 같은 애들. 얘네들은 다 똑같은 구조다. 같은 논리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과관계니까 A는 B예요. 자, 즉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 부가 집중되는 것은 나쁘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집중은 네거티브다. 자, 됐나요? 자, 컬런이나 대쉬예요. 자, 컬런이나 대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죠, 재진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런 이후의 내용도 역시 뭐여야 돼요? 그치, 집중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로 종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usefulness, 자,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어. 그쵸? 그러면 결국은 집중은 네거티브다. 자, 근데 자, 거꾸로 봅시다. 자, 포지티브가 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집중이 아닌 게 들어가면 포지티브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주어진 선택지에서 집중하다와 반대되는 말을 찾으시면 올바른 논리를 완성할 수 있겠죠. 집중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 자, A번 보세요. pure, 순수하다는 얘기인데 이건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한 곳으로 모인다는 얘기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려면 여러 군데로 흩어진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pure라는 건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모이고 흩어지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deposit. 자, 얘는 뭐예요?
자, 모이는 거죠. 그쵸? 예금하는 거니까. 자, 퇴적된다고 해서 쌓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있다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택지 아니죠. 자, 그리고요. 자, C번의 spread. 얘는 뭐예요? 그렇죠. 널리 퍼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쟤네요. 그치? 왜냐하면 한쪽으로 모이는 건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게 좋은 게 되려면 집중되지 않는 거. 즉,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고 넓게 퍼지는 게 긍정적인 게 되는 거죠. 자, D번의 invested. 얘는요. 자, 투자한다는 얘기. 자, 투자는요. 양쪽의 속성을 다 가졌죠. 어떤 한 분야에 투자를 몰아서 집중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로 투자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성질을 다 가졌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모은다는 건지 아니면 퍼트린다는 건지를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자, 따라서 C번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인과관계의 논리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봤죠. 이런 시그널들이 보여야 돼. 자, 문항번호 6번 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뭐 great motivation to running 어쩌고저쩌고 쭉 나갑니다. 자, 우린 이런 거에 좀 눈길이 가야 됩니다. 자, 읽을 때 읽더라도 이런 거 봐야 돼. 아, for this reason. 자, 이러한 이유로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얘를 중심으로 같은 내용 얘기한다는 거야.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인과관계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까지 얘기해도 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A와 B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금 여기서, 자, great motivation. A는, 자, B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자,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동기부여라는 것은 urgent need. 자,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급히 필요한 거야. 급박하게 필요한 거. 그쵸?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뒤에 내용도 뭐여야 돼요? 그렇죠. 급박하게 필요해야만 이거 한다.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자, 동기부여라는 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힘이니까 지금 for this reason 이전의 문장은 급해야 뭘 한다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뒤에서도 인과관계의 논리 구조니까 역시 급해야 뭘 한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번에는 뭐래? Not learn new skills. 자, 급하면 배운다. 자, 이게 지금 앞에서 표현된 논리 구조였죠? 자, 근데 여기서 뭐래요? 안 배워. 안 배워. 자, 언제까지 안 배워요? 급할 때까지 안 배우겠죠. 자, 살짝 논리 바꾼 것 같은데 아니죠? 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안 배워. 언제까지 안 배워요? 그럼 급하면 배운다고 했으니까 급해질 때까지 안 배우는 거야. 그치?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야 배운다는 얘기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야 한다. 자, A번 선택지 보니까 evidence. 이거 증거죠, 증거. 자, 그리고요. 자, pressure. 자, 이게 압박이죠. 안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강제성 있는 거. 자, information. 정보란 얘기 전혀 상관없고, 자, technology. 기술. 역시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자, is upon them to do so. 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박이 그들 위에 놓일 때까지는 안 배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압박이 있어야 배운다. 급해야 배운다. 자,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인과관계에 의한 논리구조. 자, 실제로 논리완성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1단계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당연히 인과관계가 가장 많이 출제되죠. 순접이 역접보다 많이 출제되는데 순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인과관계다. 그래서 제가 1단계 때 여러분들 원포인트 레슨 할 때도 causality 했었죠. 인과관계. 그걸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가장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택했던 거죠. 자, 급하면 배운다. 그러니까 안 배운다는 얘기는 자, 급해질 때까지는 안 배운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urgent하고 비슷한 말, 자, 압박이죠. 긴박한 거. 자, 문항번호 7번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A는 B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문제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쵸?
자, 더 블랭크한 사람들의 질병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어떤 질병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자, 세미콜론. 자, 세미콜론은요, 세미콜론 이후에 역접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상은 재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양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it's symptom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증상에 관련된 얘기구나. 자, 그래서 its symptoms can masquerade. 자, 얘가 뭐냐면요. 자, 무엇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로 보면 pretend야, pretend. 무엇인 척 하는 거. 자, 뭐인 척 하는 거예요? As many other less serious condition. 자, 다른 많은 심각하지 않은 어떤 상태인 것처럼 그런 척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는 심각한데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본래 모습을 숨기는 거죠. 본래 모습을 숨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들어가야 돼요? 자, 눈에 잘 안 보이는, 숨겨져 있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이 재진술에서 제가 그런 척 한다. 덜 심각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는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에서 뭔가 숨긴다, 드러내지 않는다, 이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주면 그냥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뒤에 안 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 문제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를 보자고요. 왜 안 봐도 되는지. 왜냐면 역접을 주지 않는 이상 그 뒤에 주는 문장들은 계속해서 재진술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재진술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겠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쉬운 말들이 나와.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바로 정리할 수 있다면 굳이 이 뒤에 문장을 읽느라고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자,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아니면 아닌 척 하는 거, 숨기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이런 정도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자, A번 선택지, momentous. 자, 얘는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만치 않다, 이 정도 얘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이런데 아닌 척 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숨거나,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게 필요한데, 자, regressive. 얘는 뭐냐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 퇴보하는, 역행하는, 뒤로 간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숨기고 있는 거. 이 정도 얘기가 되면 되겠는데요. 자, insidious. 자, 얘는 무슨 의미냐면 얘가 잠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잠행한다는 게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전 찾으면 잠행하는 이라고 나올 텐데 숨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잠수함. 그렇죠? 물속에 가라앉아서 안 보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 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자, 그리고요. 자, ephemeral. 자, 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 덧없다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자, 요 단어는 영영풀이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단어를 단서로 바로 찾으면 돼. 어차피 세미콜론은 재진술이기 때문에 지금 얘하고 같은 뜻이 되는 게 얘에 들어가주면 바로 논리적으로 완성이 되죠. 자, 뒤에 제가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굳이 본다면 보세요. 자, so that. 자, 그래서 보세요. 결과죠.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란 얘기인데, 자, proper treatment is often delayed. 자, 적절한 치료가 아주 빈번하게 지연됩니다. 언제까지 지연돼요? Until after essential body systems have been damaged. 자, 어떤 신체의 필수적인 기관들, 이런 장기 시스템들이 타격을 입은 후까지 미뤄지게 된다. 그러니까 타격을 입고 나서야 발견이 된다는 얘기야. 이미 몸이 손상된 상태라는 건 얘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있었던 건데 이미 다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발견을 한다는 거야. 그때까지 미뤄진다는 얘기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우리 몸을 다 파괴하는 이때까지 우리는 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치 암처럼. 이 루퍼스라는 게 결핵성 피부염이거든요.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눈에 잘 안 보인다, 또는 별로 대단치 않은 척한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뒤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여기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다. 처음부터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읽고 다 맞추는 연습보다는 요 정보는 굳이 내가 정 필요하면 다시 한번 들춰보는 거고 아니면 요 정도에서 끝내자. 이런 선을 그을 수 있는 연습을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전 단계 가시면 정말 척척척 직관적으로 풀어내게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상승되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문제 이어서 볼까요? 자, 그 전에 단어 3개만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masquerade. 자, to masquerade as someone as something means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pretend.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사람이나 또는 그 물건인 척 하는 거다. 자, 근데 목적이 뭡니까? 자, in order to deceive. 속이는 게 목적이야. 즉, 아닌 척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속이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되게 심각한 병인데 그렇게 안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자, 다음 단어 보시면 자, insidious. 자, 일단은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unpleasant or dangerous.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unpleasant or dangerous. 그러니까 좀 못마땅하고 그리고 위험해. 자, and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하지, 이거. without being noticed.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죠? 점점 자라나는데, 점점 발달하는데 문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잠행한다, 몰래 숨어서 이동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ephemeral. 자, 이 단어 보시면요. 자, 뭐랍니까? 이러하다는 것은 자, last, 여기서 last는 동사죠. 지속된다. last only for a very short time. 자,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이 지속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는 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덥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가 하루밖에 못 간다.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문항번호 8번입니다. 자, 요런 시그널 주어지면요. 그냥 뭐 땡큐죠. not so much. 자, A as B. 자, 어느 쪽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얘가 한 53,000배쯤 중요한 거야. 그쵸? 자, 관계대명사절이죠? 자, 논리완성에서 관계대명사절은 재진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니까 재진술이야.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A라기보다는 B이다. 즉,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침묵이 중요하다. 자, 근데 뭐 하려고요? 자,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침묵이 중요하다.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침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해의 수단이네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침묵이라는 건 이해의 수단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역접 시그널 있나 보세요. 자, 여기 보이긴 하는데 이건 뭐예요? 자, 얘하고 연결된 거죠. 그치? 자, 여기서도 뭐예요? A. 자, 역시 재진술. 자, 재진술은 구체적 정보니까 필요하면 보시는 거고 우리가 이미 흐름을 다 파악했으면 안 봐도 돼. 자,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자, suppose. 자, 요 단어가 자, 즉 not so much A, 그 다음에 얘가 자, B라고 보면 되죠. pose. 자, 역시 여기도 뭐예요? 자, 재진술. 근데 여기다가 빈칸 줬어요. 그쵸? 자, pause라는 건 멈추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지금 대응되는 거냐면 자, 이 word하고 sound가 같은 거야. 그쵸? 자,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던 silence하고 누가 같은 거예요? 그렇지. pauses가 같은 거야. 그런데 이 silence를 뭐라고 했죠? 우리는 이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죠? 주어진 문장에서. 그러면 이 pauses도 결국 뭐예요? 이해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자, 이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왜? 역접이 안 등장하잖아. 똑같은 논리로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문장이. 자, 그러면 주어진 선택지에서 이해. 야, 이게 이해지 뭐. 너무 쉽다. 자, 그래서 자, which you have to learn in order to understand him. 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요 정도 얘기가 될 텐데. 자,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침묵이다.
자,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자, 이 소리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바로 이 침묵, 멈춤이니까.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게 하는 것도 소리가 아니라 침묵이다. 멈추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해란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해. 자, A번 정답이고요. 자, know는 알려진이란 얘기. 이해하는 거하고 알려지는 거하고 좀 다르죠? 자, 알려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 알려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듣거나 배우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내 것이 된 지식을 말하는 게 알려졌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in order to understand 이랬으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즉 알게 되는 과정이죠. 이해를 통해서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distinguish, 요거는 구별된다는 얘기죠. 자, realize, 얘는 무언가 인식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있네? 얘가 칠판이네? 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다 이해된 건 아니잖아. 어떤 존재가 있다, 없다를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적어도 선택지 A번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지금 이 A하고 이 A가 같고 이 B하고 이 B가 같고 요거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주어진 이런 시그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 접속사 이런 거 나오면요, 정말 thank you very much.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문항번호 9번 보시면요. 자, 요런 거 괜찮은데요. 자, 반면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반대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반대되는 성질이 동시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 별도의 주어가 주어진다면 두 대상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졌구나. 대조나 역접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장에서 보시면 자, the fact that technological progress, 자, 얘가 주어죠 지금. 자, 물론 여기선 명사절이긴 한데 어차피 A는 B다니까 굳이 추상적인 the fact를 볼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잖아. 그쵸? 자, technological progress. 자, 얘가 동사. 자, 뭘 만든답니까? 자, 어떤 가치를 만든답니다. 이것만 봐도 되는데 굳이 갖다 붙이면 unimpeccable merit. 그래, 요거 좋다. 자, 흠잡을 데 없을 정도의,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값어치 있는 어떤 이런 가치들을 만든대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거. 자, 여기 지금 주어 동사 안 나오고 뭐 나와요? 분사구문 나오지. 자, 분사구문에 접속사가 남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주어도 얘란 얘기예요. 기술적 진보. 그러니까 기술적 진보라는 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몇 가지 성격을 가진 거야?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거야. 그쵸? 자, 포지티브한 성격, 네거티브한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왜? 여기서는 지금 가치를 파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네거티브잖아요. 그쵸? 자, 얘는 포지티브죠. 가치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성격을 누가 지녔어요? 같은 애가 지녔어. 즉, 한 대상의 두 가지 성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역접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존재한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자, 됐어. 요런 시그널 나오면 안심하는 거야. 왜? 얘가 나왔다는 건 여기까지가 뭐란 얘기예요? 원인. 여기서부터가 결과란 얘기야. 근데 인과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는 B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한다고요? 그래, 팥 심은 데 팥 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인과관계는 절대로 논리가 변하지 않아. 자, 그러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두 개를 다 가졌다는 논리로 그대로 끌고 가면 되는 거죠. 자, 뭐랍니까? absolute progress. 자, 어차피 여기도 absolute, 여기도 absolute야. 자, 약분해버려. 어차피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포지티브니까 여긴 뭐 들어가면 돼요? 네거티브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번 선택지 advancement. 얘는요. 포지티브니까 안 되겠죠. 진보, 발전이니까. 자, 그리고요. regress. 아까 우리가 이거 형용사로 봤죠? regressive. 퇴보. 뒤로 물러서는 거. 그쵸? 자, 얘가 지금 네거티브한 거네요. 그쵸? PRO, PRE, PRI 다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는 뭐예요? 뒤로 빠진다는 얘기니까 딱 맞겠네요. 그쵸? 자, 얘가 정답이죠. 자, conflict. 얘는 갈등이죠. 자, 갈등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좋고 나쁜 게 결정된 게 아니야. 둘이 막 싸우는 거야. 내 말이 맞잖아. 웃기는 소리 하는데 네 말이 뭐가 맞아? 내 말이 맞지?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자, 그 정도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 자, agreement.
자, 이거 뭐예요? 자, 협정, 일치, 조화. 즉 무슨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점으로 맞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없겠죠. 자, 따라서 선택지 B번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인과관계 논리구조가 얼마나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지 새삼 좀 느껴보셔야 돼요. 자, 이번 교시의 마지막 문제가 되나요? 자, 10번 문항입니다. 네, 지문이 조금 길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에 비해서. 자, 하지만 상관없어요. 자, 요런 거 보이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인과관계야. A는 B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피해다. 자, A는 B입니다. 자,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자, 피해를 입는 것이다. 자, 나쁜 거네요. 자, 그러니까 자, the loss of language. 자, 무슨 요소다? 그렇죠. 얘는 네거티브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이 제법 길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과관계의 논리구조는 그 논리구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뭘 하냐면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고 자, 눈으로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쫙. 왜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자, 이렇게 쭉 넓게 보시란 말이에요. 혹시 역접이 있나 보세요. 자, 역접. 자, 하나 보이긴 하네. 그쵸?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which formed. 어차피 여기서부터 봐도 돼. 왜? 얘잖아. 선행사가, 그렇지? 자, which formed a rich pool of varied ideas and worldviews 이랬거든요. 즉, 이 언어라는 게 뭘 형성해요? 자, 아주 풍성한 어떤 풀, 어떤 영역이나 웅덩이죠, 그렇지? 모여있는 거. 자, 이것을 형성하는데 어떤 것의 웅덩이랍니까? 자, varied idea, 매우 다양한 어떤 생각들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 세계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는 걸 굉장히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자, 뭐랍니까? 자, 이 웅덩이가 shrinking fast 이렇게 되고 있다. 자, A but B의 구조죠. 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거야? 그쵸, 이쪽이 강조된 거야. 자, 분명히 얘가 리치 풀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쪼그라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보세요. 그대로 데미지잖아. 굉장히 풍성했던 웅덩이가 움츠려들고 있고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 결국은 처음에 논리구조 안 바뀌었죠? 자, 됐어요. 그럼 그대로 가세요. 자, 변화가 없으니까 바로 다음 문장으로 가시면 돼요. 자, the process of dominant language killing of smaller language. 자, 언어를 죽인대. 자, 그러면 언어의 개수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표현이 같은 의미인 거야. 그쵸? 두 표현이 같은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고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요. 자, 언어가 줄어든다는 건 언어가 다른 언어를 죽인다는 것 같은 얘기니까 그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여기도 뭐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빠르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논리가 안 변하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빠르다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D번에 accelerated 이렇게 되겠죠? 자, 선택지 A번 보시면 자, 개선되고 향상되는 거야. 아니죠,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나빠지는 거. 자, 그리고요 줄어드는 거야. 자, 줄어드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줄어드는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지배적인 언어들이 소수의 언어들, 더 작은 언어들, 군소 언어들을 죽이는 게 감소된다는 얘기는, 그럼 안 죽인다는 얘기니까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렇죠, 안 줄어들죠. 늘진 않을지언정 줄진 않을 거야. 왜? 안 죽이니까. 자, 그리고요. 자, C번 같은 경우도 그래. devastated. 자, 황폐화시킨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 않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만큼이 관계대명사절이니까 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지배적인 언어들이 황폐화된다는 얘기야. 아니야. 지배적인 언어들이 작은 언어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굳이 황폐화가 된다면 그렇죠, 군소 언어들, 이 소규모의 언어들이 오히려 황폐화가 되는 거지 그 황폐화가 되는 주어가 얘가 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빠르게 줄어든다. 근데 언어를 죽여버린다는 건 이 언어가 없어지는 거니까 언어의 개체수가 줄겠죠. 그 속도가 빠르다. 여기도 빠르다. 자,
그래서 B번 선택지가 가장 논리적인 정답이죠. 그러니까 지문이 길다고 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 부분에서도 자, human race evolved amid a diversity of language 이랬거든요. 자, 이 인류가 어디서 한창 진화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amid 정도가 되면 의미가 자, in the 좀 이쁘게 나와라. middle of 자, 무엇의 한가운데에서 in the middle of 이 정도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어디에 한가운데서 진화하고 있어요? 언어의 다양성에서 진화한다. 우리가 원하는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보충적인 진술이지 얘가 주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간에 논리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니까 처음에 잡았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but 이후에서 자, 요게 제시가 되죠. A, but B 구조에서는 B 이후 B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빠르게 줄어든다. 자, 근데 줄어든다는 개념은 언어가 없어지거나 소멸된다는 얘기니까 다른 언어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어의 수가 주니까 요 두 개가 같은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속도가 역시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면 논리가 완성이 되죠.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 비해서 우리가 해결한 문항수는 더 많은데 시간이 비슷하게 소요가 되죠? 물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사실 우리가 했던 게 논리 구조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직관적인 부분보다는 그 원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의 단계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걸 정말 10분 발휘해야죠. 그래서 이런 논리의 시그널들을 찾고 그리고 단서를 조금 더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한강 진행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단계 수업에만 익숙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황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오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적용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버벅대니. 그리고 적응도 되실 거예요. 자,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하시면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닌가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저로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질문을 제기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역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